자, 주택을 제외한 부수 토지. 그러니까 주택하고 토지하고 이제 명의가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딸려 있는 토지는 이제 부수 토지라고 하는데 그 부수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될까 안 될까요? 제목에 나와 있죠. 비과세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체크해야 될 거 있으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고 10월 7일 날 나온 건데 김선준 다솔 팀장 세무사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무법인 다솔 아시죠? 혹시 모르시더라도 안수람 세무사님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양도세 대가 아닙니까, 대가? 그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무법인인데 그 중에 이제 김선준 팀장님이세요. 제가 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가서 뵀나? 약간 아리까리한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칼럼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오늘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냐면 토지하고 주택하고 명의가 다른 경우 근데 이걸 내가 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은 분들은 꼭 이거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최근 지인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문의해 왔는데 야 일단 이거 딱 첫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파야 돼. 가슴이 아파요. 뭐가 아파요? 자, 양도세를 문의한 거는 너무 잘했어요. 세무사님한테 와서.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양도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뭐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미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 안타깝습니다. 자, 이미 팔았다.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죠.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자, 지인 본인은 1주택만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1세 1주택 비과세다. 그런데 검토 한번 요청해달라. 팔기 전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1주택에서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장기부 특별공제도 모두 될 거다. 그쵸? 여기까지만 보면은 뭔가 그럴싸해. 그냥 항상 안 좋죠. 자, 그래서 지인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 세무사님이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거예요. 자, 지인의 주택은 단독주택인데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다는 거죠. 느낌이 좀 안 좋죠. 주택은 20년 전부터 계속 본인이 보유했지만 토지의 경우 최근에 자녀에게 증여한 흔적이 있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자, 집이 있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예쁜 집은 제가 못 그려요. 토지가 있어요. 자, 이게 집 건물이죠. 그리고 이게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있는데 이 집이 누구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 지인. 부모라고 할게요. 근데 땅이 누구 거예요? 땅이 자녀. 두 개가 분리돼 있죠. 분리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 이 토지를 바로 부수 토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일단 상황은 이해되시죠? 상황 이해되죠? 그래서 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결혼해서 분가할 때 토지만 따로 증여했다. 자, 이게 뒤에 나오는데 그냥 증여한 게 아니라 자녀가 결혼해서 이제 어차피 세대 분리 될 거 아닙니까? 따로 떨어져 나라서 사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도 생기기 때문에 세대 분리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세대 분리 요건이. 그래서 토지만 따로 증여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토지는 자녀한테 가는데 이 자녀는 분가가 된 세대 분리가 된 상황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이 건물과 이 토지가 딱 분리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인 거죠. 그럼 이제 물어본 지인의 말처럼 양도세가 비과세 될까 안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돼요.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 흔히 주택을 양도할 때 집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토지의 존재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우리는 사실 토지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왜? 우리가 대부분 흔하게 거래하는 게 뭐예요?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보통은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니까 토지와 건물이 뭐 따로 분리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냥 통으로 다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가끔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주택을 양도할 때 건물 특성상 주택 건물만 양도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서 있는 토지도 함께 양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세법에서는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토지도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비과세는 적용을 해주는 게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주택과 함께 떨어져 나가는 토지도 주택으로 그냥 간주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준다. 그런데 토지가 보통 함께 양도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느낌이 이제 어때요? 야, 이 케이스는 건물하고 주택하고 토지가 따로 돼 있잖아. 따로 지금. 따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넘겼을까요? 따로 넘겼을까? 따로 넘겼겠지. 자, 그럼 여기 나오죠. 그래서. 하지만 주택 부수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왜? 토지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주택과 함께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함께 해야지, 일체로 양도해야지 주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토지도. 물론 예외적으로 뭐 사업인용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부수 통지 등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토지만 먼저 협의 매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부수 토지만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야 되니까 토지 먼저 넘기고 그 날로부터 5년 내에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오케이. 우리 일시적주택 비과세에서 3년 안에 처분하라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먼저 토지만 따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딱 들어도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이고 확인해야 될 게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따로 알아보셔야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널에서 나왔었던 이장원 세무사님한테 좀 물어보시면 잘 하고요. 특히 이런 뭐 보상 이쪽은 수천 건을 하신 분이고 갑자기 좀 생각이 나네요. 자, 일단 이거 첫 번째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계속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또 있대요. 자, 바로 부수 토지의 모든 면적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이거는 몇 년 전에 개정됐었는데 한번 또 보세요. 자, 현 행세법은 지역별로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만 주택 부수 토지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 버리잖아.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 주택에 딸린 토지를 함께 넘기면 이 토지도 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어떤 사람이 토지를 주택을 굉장히 작은 걸 해요. 그리고 토지는 엄청 큰 걸 해버려. 그럼 이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야, 이렇게 하면 다 해버리죠. 안 되지. 그래서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를 하더라도 일정 면적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약에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건물 전착 면적의 5배 이내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다면 10배까지 비과세가 가능한데 그게 해필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여러분 수도권이라면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했다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래서 보통은 5배, 10배인데 만약에 이게 수도권이다. 그러면 3배로 줄어버리는 거죠. 요게 몇 년 전에 개정됐었어요. 원래 5배, 그냥 다 일괄 5배였는데 3배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3배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 신경 안 쓰는데 간혹 가다가 단독주택 있죠. 야, 내가 지분을 엄청 큰 걸 해가지고 내가 서울에 땅덩어리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얘를 좀 오래 보유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래 보유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비과세를 받고 팔자 했는데 지분이 엄청 넓어. 3배가 만약에 초과됐다. 그러면은 3배까지만 비과세 되고 나머지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주택 부수 토지는 말 그대로 부수 토지잖아. 이게 딸려 있어야 돼. 그래서 주택에 부수되어야 된다. 종속되어 있어야 된다. 즉 토지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 주택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서 일부 목적을 사업 목적으로 썼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예요? 뭐 채소를 길러서 그 채소를 막 팔어. 그러면 사업이잖아. 사업. 내가 돈 버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니까 이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채소를 경작을 해. 농사를 지어. 근데 내가 그냥 먹었어. 이거 내가 그냥 먹어서 소화시킨 거잖아요. 돈 벌었어 안 벌었어요? 안 벌었잖아요. 자가 소비잖아요. 사업이에요, 사업 아니에요? 사업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요.
아마 이거 나올 건데. 주택 부수성에 대한 문제는 주택이 정착된 토지에서 농사 지을 때, 농사를 지을 때,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집 앞마당에서 취미로 상추 등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농사를 지은 부분이 주택 부수 토지로 볼 수 있을지 확인해야 되고, 자가 소비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일치를 이룬 것으로 본다는 게 봐주겠다. 근데 이걸 독립적인 텃밭으로 사용해서 경장하고 출하해가지고, 막 돈 받고 팔고, 막 스마트 스토어 올리고, 그러면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지. 이해되죠?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되네. 갑자기 농사를 하고 한 3년, 5년 동안 팔아먹다가 나머지 2년, 3년은 내가 자가 소비했다. 그럼 원래는 기간별로 안분해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잘 알 수 있을까? 그건 조금 퀘스천이긴 하네요. 자, 이제 또 있습니다. 계속 나와 이게. 주택 부수 토지가 주택 건물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딱 이 케이스죠? 아까 이 케이스. 이 주택은 부모 거, 엄마 아빠 거. 근데 토지는 자녀 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동일한 사람이 소유하고 양도해야지 비과세가 가능한데 소유자가 다르다고 무조건 토지에 대해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따져보려면은 세대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 세대에서 가족 간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보유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자, 무슨 말입니까? 소유자가 달라요. 소유자가 다르면 원칙은 비과세가 아니야. 그런데 양도세 비과세 판단은 세대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 기준으로. 그래서 세대 기준 주택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대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더라. 만약에. 그러면 비과세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가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완벽하지가 않죠. 일부만 가지고 있죠. 비과세 돼, 안 돼? 야, 뭐 엄청 주택 부수 토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함께 팔아야 된다. 함께 팔아도 3배, 5배, 10배까지만 인정해준다. 그리고 일체형으로 그 토지가 그 건물 주택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연관성이 없더라도 그냥 자가 소비했으면 상관없다. 설령 이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면 괜찮다. 근데 같은 세대, 이름이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 아니면 비과세 안 된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필자의 지인은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처음으로 가보자. 자, 필자의 지인은 1주택만 계속 갖고 있었고, 지인의 명의는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지인의 자녀가 결혼을 했고, 분가를 해가지고 토지만 따로 증여했다. 그럼 세대 같아요? 동일 세대요? 다른 세대요? 다른 세대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죠.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다른 요건은 다 갖췄으니까. 이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자녀가 들어와서 같이 살아버려야죠. 그렇게 했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들죠. 그럼 같이 살아서 얼마까지 같이 살아야 되냐? 하루만 살아도 되는 거냐? 일주일 살아도 되냐? 한 달 살아야 되냐? 아무도 모르죠. 어차피 과세 당국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마치 그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주택인 자녀가 같이 살고 있다가 양도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하면은 각각 별도 세대로 봐가지고 실제 떨어졌을 때 생계를 달리했을 때 그런 경우에 비과세도 가능하잖아요. 그 전에 가급적이면 제가 몇 달 전에는 좀 미리미리 나가서 좀 여유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합가를 하더라도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주택 부수 토지가 우리가 방금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살펴봤지만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만만치 않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 주택 부수 토지 관련해가지고 취득세, 즉 지방세로 가잖아요. 그럼 또 이 소득세법에서 본 국세에서 본 거랑 또 약간 달라요. 어쨌든 중과 맞기 딱 좋게 돼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그래서 취득세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거였고 나중에 한번 좀 이런 분도 좀 초대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 댓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경제였었죠. 아까 서울경제인데 도와줘요 부동산 세금은 세무 전문가 분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이슈를 다루는 코너고 이메일 문의로 주시면 다수의 질문이 나오는 사례 중에서 채택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좋은 코너를 만들어주신 서울경제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들으시면서 하시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